대낮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신림동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한 거죠?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너클 이전에 구매하셨던데 범행 사전에 계획했던 거 맞을까요?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피우 되겠습니다. 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피우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주죠.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 질문들이 나왔고 지금 피의자 이 선택적으로 답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음성 변조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목소리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말투가 아니잖아요. 빠른 개월 빌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둔기예요. 둔기인데 그 둔기를 피해자가 가장 생명의 위험이 느껴질 수 있는 얼굴 부위를 그렇게 무참하게 공격하고 그 당시에 피해자가 심정지까지 오는 상태까지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까? 라고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성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고, 저런 사람들의 얼굴을 저렇게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또 전해드렸는데 피의자가 CCTV가 없는 걸 알고 범행 장소를 정했다 하고 또 범행했으려고 한 이 4개월 전에 좀 둔기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럼 이거 계획 범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황들이 보면 충분히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이 독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시간 넘게 걸어서 현장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왜 이 현장으로 왔을까요? 이미 어떤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이 현장에 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범행 흉기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흉기로서 보통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던 그런 흉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하다는 걸 뭐 알 텐데 예. 이걸 2개나 구입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 자, 그다음에 이미 CCTV가 없는 지역을 알고 있었다는 점들. 또 CCTV 영상을 보면 본인이 차 뒤에 숨어서 오는 사람들을 체크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범행 대상을 여러 개로 골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전에 다 준비하고 계획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이제 이 잡힌 이후에도 보면 뭐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것도 보면 다 범인의 어떤 이 감형을 위해서 지금 하는 제스처거든요. 네네. 아까 승재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분노하는 게 이런 현행범, 실질적으로 어떤 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현행범을 왜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왜 이름도 알지 못할까라는 부분들이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 범죄 여부,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냐 계획 범죄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 범죄를 볼 때 계획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양형 기준에서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이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100% 이건 계획 범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웬만하면 단정 안 짓는데 단정 지을게요. 이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이 만약 구속되지 않고 세상에 움직인다면 저 바깥에 안 나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있는 일상 공간 속에서 저는 무차별적 공격이 나오면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는 구속해야 한다라는 말씀 좀 강력하게 드리고, 두 번째는 신상 공개 좀 하세요. 이게 특정 강력 범죄에도 해당되고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되고 둘 다 신상 공개가 될 수 있고, 성폭력 범죄 25조는 그냥 성폭력 범죄를 범하면 신상 공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범죄의 뭐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어떤 확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회가 다음 주에, 신상공개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좀 빨리 열고 공개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은 수사팀이 수사를 해야지, 수사팀이 신상공개까지 들여다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청에, 서울경찰청에 따로 신상공개위원회 두시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지금 성폭력 범죄 맞죠? 그리고 현행범으로 잡혔으면 범죄가 범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있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신상공개해서 저 나오는 저 모습, 우리가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목소리 듣자는 거 아니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울증 병원 이 진료 기록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둔기의 CCTV까지 뭐 다 준비한 거 보면 이 기록까지 뭐 감형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제가 보셨어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세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도 네네. 화가 나가지고 정말 우울증 가지시는 그 환자분들에 대한 낙인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쭈어보니까 우울증 환자분이 저런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모든 전문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와 별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감형을 위한 어떤 진술은 분명히 경찰에서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예.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런 가운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또 이 호신용품으로 둔갑을 한 걸까요? 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둔기가 보면 예. 이 손가락에 끼워서 쇠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상대방에 칠 경우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군인들이 이런 거 막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호신용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호신용으로 이걸 할 수가? 이건 그러니까요. 공격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호신용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걸 호신용으로 뭐 가격도 8,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우리가 강력범죄 단속하자 말로는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놀려 있는 현상을 보면 이런 어떤 이 도구들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에 팔면서 말로만 강력범죄 단속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국회도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경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잠깐 짚어볼 텐데 이제 대전 서구에서 어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용의자가 은행에 들어와서 현금을 갈취해서 달아났는데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되었는지 저도 예. 진짜 통탄할 수밖에 없고 좀 더 적극적인 형사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은행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강도가 발생했는데 이게 예. 진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순식간에 3,90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나고 중간에 분무기까지 뿌리는데 문제는 아직 경찰이 이 사람을 잡지 못했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은행 강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 중에 하나고 반드시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 CCTV에 잡혀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용의자 빨리 좀 체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CTV랑 이런 동선을 좀 역추적하면 금방일 것 같은데 보통 뭐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신 뭐 그런 케이스도 그러니까 저희가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건 경찰에서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운데 예. 중간에 이 사람이 범행을 했는 거면 이것도 치밀한 계획 범죄의 소지가 보이고 예. 분명히 저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다가 그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어 입었으면 못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앵커 말씀대로 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런 범죄에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 내일 정도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검거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